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실버 산업의 기회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게 된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실버 산업 시대에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입학할 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예전에 저는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거치며 늘 저희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나이 먹어감에 대한 불안함과 나이 들어서 내가 뭘 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 또 더 늦기 전에 나이 들어서도 정년 없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은데 과연 그게 뭘까 늘 고민했었죠.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좀 더 공부를 해보자고 결정했고 바쁜 일정에 어떤 학교, 어떤 학과가 저에게 도움이 될지 무척 고민하다가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보이겠지, 뭔가 길을 찾을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실버산업학과에 입학하신 분들이 무척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막막하더라고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수치와 그래프는 도통 와닿지도 않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얻고자 했던 걸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생각했던 것처럼 눈에 그려지지도 않았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맞춤 프로그램 강사협의회라는 곳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등 노인요양시설의 공단 운영 지침에 맞는 행정 업무를 도와 가산 업무를 지원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 강사까지 파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인 자격증과 혹은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등등의 노인 관련 시설과 장애아동센터, 정신복지센터, 사회약자들의 자립센터 등등의 곳들에 출강하시는 강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을 발부하는 기관도 많고 그곳에서 매주 혹은 월 2, 3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적게는 서너 개, 많게는 7, 8개씩 되는 자격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웃음치료사, 레크레이션 강사, 도구놀이, 놀이치료, 전래놀이, 실버체조, 실버체육, 노래 강사, 민요 강사, 음악 심리, 실버 인지, 미술 심리, 종이 접기, 원예, 웰다잉, 컵타, 난타 등등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종류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다양한 니즈에 부합되는 자격증들이 계속 출연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다양한 곳에서 강사로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 후 막상 취업을 하려면 막막하죠. 대부분의 활동 중인 강사들은 블로그를 통해 본인을 홍보하고 소개를 통해 갈 곳을 마련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강사들이 제대로 훈련받기도 쉽지 않고 갈 곳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자격증을 발부하는 협회에서 일부 소개를 받아 출강을 하기는 하지만 스케줄 조율이 쉽지 않고 기관과의 문서나 행정 업무들을 조율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고요. 인구 고령화와 함께 환자의 가파른 증가 속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 치매라는 질병은 의료비와 요양비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서 국가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치매 환자 급증과 그에 들어가는 치료 비용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이를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한 환자 가족들의 돌봄에 대한 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노인 관련 시설에서 인지나 신체 혹은 여가 관련 전문 강사들이 진행하는 외부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길 권장하고 이를 시행 시 가산이라는 금전적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발표에서도 보면 환자의 필요와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기억력과 인지기능 개선과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기관의 강사들을 출간시키고 상담과 모니터링을 위해 기관 방문을 해보면 코로나 전에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와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을 지난 몇 년간을 비교했을 때 어르신들의 상태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기관 입소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달래드리는 데 있을 겁니다. 기관 종사자들이 오전, 오후로 시간을 나누어 여러 가지 인지기능과 장애 개선에 도움되는 여러 활동들과 여가나 신체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 많이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한 기타 도구나 장비, 재료 등을 모두 구비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하루 종일 계시는 그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둘째는 기관 종사자들의 피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로, 요양보호사로 혹은 시설장으로 바쁜 업무 중간중간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고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고 재료를 구입해서 어르신들과 1시간을 즐겁게 진행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프로그램 담당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기관도 있고요. 셋째는 기관의 가산과 평가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가산이라는 금전적 혜택까지 주고 있지만 기관에서는 강사를 일일이 알아봐야 하고 기관 성향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야 하며 기관 상황에 맞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공단 매뉴얼에 맞는 토, 일을 제외한 주중 주 2회 혹은 월 8회 또는 주 4회 혹은 월 16회 프로그램 지표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까지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고 계약서, 연간 계획서, 월간 계획서, 세부 계획서, 진행 일지, 사회 적응 프로그램 진행 여부, 수급자 의견 반영 등등의 각 호에 맞는 많은 문서 업무까지 마무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곳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회사에서는 강사로 활동하길 희망하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과 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길 원하는 기관을 연결하고 그와 더불어
공단 매뉴얼에 맞는 프로그램 지표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획서 및 일지 작성 등의 행정 업무까지 지원해서 가산을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가는 요양원이나 노치원이라 불리는 주간보호센터 등에 가면 어르신들의 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억장애나 판단장애 등의 인지기능 장애와 노화와 사고 혹은 질병 등으로 신체 활동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고 무료함을 달래드림과 더불어 추억 회상 등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인지 프로그램으로 기억력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근력 향상과 신체 기능 개선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신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레크레이션이나 웃음치료, 노래나 음악 수업 등으로 즐거움을 드리기도 하고 게임과 도구 활용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만들기와 원예, 서예, 종이접기, 다과, 악기 수업 등등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렇듯 기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강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갈 곳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실버 산업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치매와 관련된 요양시설과 서비스 쪽에 관심을 가졌고 그쪽 분야에서 저의 할 일을 찾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고 하던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컨설팅이었고 경험과 노하우로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관련된 일을 하시는 선배를 따라다니며 몇 달간 현장에서 일을 하며 배우고 공단에 직접 방문해 담당자와 행정 업무에 대해 논의하며 익혔고 기관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며 시장 조사를 하면서 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강사 발굴과 철저한 서비스로 지금 저희 회사는 오늘도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버산업학과가 저에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셈이죠.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유망업종으로 실버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사업도 실버산업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고령사회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고령 인구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고령화 시대에 블루오션의 기회가 될 실버산업. 특히 앞으로의 노인 세대가 현 노인 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 친화 산업, 이른바 실버 산업이 더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양과 욕구 등의 복지에 국한되지 않고 IT나 여행, 주택, 교육, 의료기기 등등의 제조업에서부터 서비스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사 지원이나 이동 지원 등 간단한 심부름 대행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신체적 노화가 사회적 노화에 대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길 원하는 시니어들의 니즈는 한층 더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죠. 경제력이 있는 시니어 세대는 건강하게 노화되길 원하는 니즈가 더욱 높습니다. 그런 니즈들에 부합되는 많은 사업 아이템들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복지 용구와 돌봄, 요양 쪽으로만 부각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실버 산업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화 예방과 보완, 케어, 삶의 질 향상 등등 많은 것들을 아우를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사회적 경제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청년도 늘고 있고 정부에서도 R&D 투자, 자금, 인력, 기술, 마케팅 및 판로, 기업 지원이나 인증, 수출 및 해외 진출 등등의 많은 산업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고 세분화된 각 분야의 사업시장에서 어떠한 분야에 본인이 관심이 가는지, 잘하던 일이 뭔지, 좋아하는 일이 뭔지, 기존에 본인이 하던 일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결정하시고 그에 맞게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다면 기존에 실버 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주변에 도움 줄 지인이나 선후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세요. 저도 그랬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있겠으나 실버 산업의 확대로 각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 창출도 활발해지고 있죠.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맞춰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짐에 따라 노인 전문 간호사나 의료 관리자, 홈케어 및 보조생활시설에서의 간병 및 지원 직원, 노인을 위한 기술 솔루션을 설계, 개발 및 구현해 낼 수 있는 기술 전문가, 은퇴를 대비해 재정적 조언과 지원을 구할 수 있는 재무기획자 또는 투자 고문, 고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관리자, 정서관리, 죽음관리 등등의 노년 플래너 등 기존에 본인이 하던 일을 좀 더 특화하고 차별화하여 전문가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늘 강사를 구하고 있고 각 기관에서도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은 늘 부족하죠. 우리는 은퇴와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현역의 기회를 잡아야죠. 빈곤한 노년을 대비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와 별개로 적극적인 자세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회적 고립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소비만 하는 노년이 아닌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높이고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실버 산업의 부문 중에서 자신의 여건과 능력을 객관화해서 성장하는 실버 산업 시장에서 인생 이모작 시대에 새로운 직업을 확보하고 자기 개발 및 사회적 가치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긴 호흡과 긴 안목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일을 하며 노후를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65세도 청년이라고 하는 요즘 시대에 미래를 보고 준비하기 위해 실버 산업학과에 들어와 심도 깊은 학업을 진행하는 여러분은 이미 반쯤 성공하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